안녕하세요, 힐링 수영입니다. 앞서 영상 중에 독일 수영에 관해 만들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역시 선진국은 다르네. 헬조선은 선수 기르는 교육 방식을 그대로 일반 회원들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이거 독일인들은 마인드부터 다르단 말이야. 에헴.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절에 가르치란 말이야. 물에 안 빠지고 생존할 수 있는 평형부터 가르쳐야 되지. 선진국에 좋은 게 있으면 다 적용해보자 라는 이 문화 사대주의, 사실 부작용이 커서 함부로 시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한국의 수영 교육 방식은 철저한 엘리트식 교육 형태로 과거 88년 태릉 선수촌 시즈가 비슷하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가 이렇게 해봐, 팔꿈치 쳐 올리고! 선수는 배고픈 시절 오직 금메달 하나만 바라보며 땀을 흘렸는데요. 형편이 어려워 라면만 먹고 금메달 땄어요! 홀 어머니 밑에서 목숨 걸고 운동했습니다. 집안 이렇게 되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먹고 살만한 고도 성장기 시절, 운동선수의 스토리텔링이 한껏 더해져 감동의 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그 시절 경쟁에서 살아남아 1등한 선수들은 철저한 주입식 교육, 헝거리 정신이 합작한 교육 방식을 지금 현재에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영광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 한국의 특유의 악바리 근성, 빨리빨리 문화, 한 줄로 순위 매기기 등 복합적 요인이 선수들에게 적용했던 교육 방식을 그대로 일반 회원들에게 코칭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수영은 왜 독일 교육처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경쟁 사회. 만약 우리 아이를 A 수영장에 보냈는데요, 여기는 독일식 교육으로 생존에 필요한 방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신선하다, 우리 아이가 수영에 흥미도 붙이고 앞으로 깊은 물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겠구먼, 기분 좋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민식이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민식이가 이번에 수영 대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어머, 민식이 엄마, 민식이 수영 배운 지 3개월 됐는데 벌써 대회를 나가요? 우리 아이는 머리 두고 이제 평영 연습하는데. 그러자 민식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식이 이번에 레벨 테스트를 통해 대회 준비해요. 호호호. 우리 민식이 B 수영장에서 테스트를 통해 이번에 대회 선수반으로 등록했거든요. B 수영장에서 수준별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잘하는 아이들은 3개월 배웠는데 벌써 대회를 나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수영으로 전국대회에 입상하면 대학 진학하기가 비교적 쉽다고 합니다. 1등급 맞아야 들어가는 대학도 수영 성적만 나와주면 3, 4등급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호호호. 민식이하고 똑같이 수영을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고 괜히 A 수영장 시스템이 너무 놀자판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경쟁도 해보고 대회를 나가면 훨씬 배우는 부분이 많은데 맨날 물에 빠지면 우찌 빠져나올래, 이런 시스템의 교육은 아이의 미래로 봤을 때 살짝 불안합니다. 결국 독일식 시스템을 채택한 수영장은 한국인의 경쟁심을 자극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현상이 발생하지요. 한국식 수영 시스템은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사실 주지는 않습니다. 팔 쳐 더 올리고 발차기 더 띄우란 말이야. 강한 어조의 주입식 교육이 수영 성적에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둘째, 싸대기 문화. 독일인과 우리의 생각, 세계차고는 철저히 다릅니다. 독일은 그 사람의 방식과 의견에 귀 기울여 한 번 더 시도해보자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운동선수와 감독 간의 의견 불화가 자주 나오죠. 감독은 돌핀킥 더 때려서 나오면 되는데 왜 빨리 나오냐? 조언을 하지만 선수는 내 스타일은 물속에 오래 있는 시간보다 미리 물 밖에 나와 영법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자기 주장을 확실히 펼칩니다. 그러나 한국은 선수들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할 말을 할 경우 바로 싸대기 날리며 이런 싸가지 없는 놈 하고 욕설을 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는 밉보일 경우 훈련 중에 차별을 당할 수 있기에 그냥 네네 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지요. 감독이 어린 시절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대로 어른이 되어 똑같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변에 혼나고 혼내고 이런 환경밖에 없으니 선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그래, 그 방식도 괜찮은 것 같구나 하면 왠지 자신이 여태 살아온 교육 가치관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바로 이 건방진게 싸대기 딱 하고 손이 올라가지요. 결국 생각이 없는 일반적 주입식 교육은 일반 회원들이 있는 수영장 현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싸대기만 없지 그 누구도 질문할 생각을 못하고 혹여나 질문하면 너무 나대는 것처럼 보이나? 내가 수업 시간에 민폐를 주나?
두려움이 생겨서 질문을 용결하지 않습니다. 과거 대학교 ROTC 시절 훈육가님이 북한은 하전양면 전술을 한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저놈들이 북한이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인상 깊어서 힐링쌤이 이렇게 질문했죠. 눈에는 눈, 이해니 우리도 앞에서 웃고 뒤에서 전쟁 준비하면 안 됩니까? 그러자 주변에서 눈빛이 쟤 왜 저래? 수업 맞춰야 되는데 왜 질문하고 난리야? 라는 경멸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 이 궁금하면 질문도 못하냐? 그 이후 소심해져서 어디를 가나 가만히 있기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소인배가 되었죠. 이런 사회 분위기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무릎 한자, 허리 한자. 몸이 아픈 환자들은 어디를 가도 힘듭니다. 자유형 팔 몇 번 돌리고 아이고 해전근개야. 평형킥 하고 나니 무릎 관절이 시리고 아프고 다른 영법으로 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평형할 때 허리를 세우는 과정에서 아치 형태가 만들어지다 보니 디스크 5, 6번에서 충격이 오는데요. 이런 환자들은 사실 처음부터 독일식 교육 방법인 평형부터 배우는 게 힘이 듭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적 행동을 할 경우 무릎 통증은 계속 느껴지고 딱 수영을 그만두고 싶어지는데요. 비교적 무릎을 펴서 차는 자유형은 상체 힘으로 당기면 앞으로 잘 나아가기 때문에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호불호가 가장 적게 갈리는 자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대회 참가자도 자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초보 입장에서도 자유형만 배워놓으면 대회 나가서 써먹을 수 있으니 좋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겠죠. 이처럼 자유형은 무릎 한자, 허리 한자들이 그나마 가장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영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겠죠. 독일은 허리, 무릎 한자가 없냐? 어째 처음부터 평형을 그렇게 배우노? 넷째, 회원이 적은 독일 수영. 독일은 어릴 때부터 머리 들고 평행하는 것을 교육합니다. 깊은 물에서 생존하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성인들 중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굳이 수강료 내고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기다려 수요가 생기면 그때 수업 클래스를 열게 되죠. 많아봐야 5, 6명이 무릎 한자, 허리 한자들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수업 전 내 이름은 땡땡이고 땡땡 짭 있다. 수영은 어릴 때 조금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다시 배우러 옴. 잘 부탁해. 돌아가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할 만큼 격식 없는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네가 먼저 가라, 1번 해라, 자리 쟁탈전을 안 해도 되고 넓은 공간을 비교적 편안하게 쓸 수 있지요. 힘들면 노란색 아쿠아봉을 배때기에 끼우고 천천히 개구리 발차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뒤에서 발토치하는 녀석이 없다 보니 마음 편안하게 수영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죠. 한국 수영장은 한 레인에 10에서 15명씩 쭉 따라오다가 속도를 미처 조절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앞사람 발바닥을 건드리게 됩니다. 왜 내 발바닥 건드리노? 앞에 오고 싶나? 라는 눈초리를 받고 나면 왠지 모르게 수영할 때 소극적이게 되는데요. 특히 평영할 때 옆 레인 회원 옆구리를 평행킥으로 찬 뒤 이후 미안해서라도 다리를 오므리고 차는 이런 소극적 행동이 자주 나옵니다. 평영은 민폐로 갈 수 있는 영법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 영영 평영과는 짜이찌엔 하게 됩니다. 독일처럼 레인도 풀어놓고 소수 인원으로 딱 수업하면 할 맛이 나지만 이 그놈의 돈! 수영장 적자가 무섭기 때문에 한국 수영장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개인 레슨, 소수 그룹으로 나도 독일 수영 교육 받고 싶어요 찾아갈 수는 있지만 고물가 시대 주머니 사정이 가면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소고기 사 먹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 수영장은 단체 수업이지만 마치 소수 그룹처럼 항상 수업을 진행하니 조금 더 집중해서 코칭 받을 수 있겠죠. 오늘은 한국 수영장이 독일식 교육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은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선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을 우선시하기에 수영을 배울 때도 살아남기 위한 용도로 하게 되는데요. 한국식 교육은 주변 친구들보다 공부도 운동도 잘해야 출발 지점부터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주입식 교육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정해진 답을 알려줄 테니 철저히 외워 100점 맞고 1등하고 와. 우리 아이는 창의력 있게 키우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해도
옆집 사는 민식이가 수영대에서 상이라도 받으면요 우리 아이도 당장 상을 받기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어느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 친구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독일처럼 여유있게 휴가 2달 가고 하루 일하는 시간은 한국의 60%밖에 안 되는데 임금은 2배 차이가 난다면 똑같이 살 수가 없겠죠. 누군가 다시 태어나면 독일인이 애완견 개로 태어나고 싶다는 걸 댓글을 본 것 같은데 저는 독일 배관공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억대 연봉자. 국가가 복지 혜택을 풍족하게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경쟁세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1층 은행, 2층 치과, 3층 대가, 메디컬 검문조가 되기 위해서 자면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독일과 한국의 환경이 어렵게 이렇게 다른데 수영 교육 똑같이 했다가 피 보는 쪽은 수영장 사장이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씁쓸하구만.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